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평소 즐겨 듣는 채널에 이렇게 직접 사연을 쓰려고 하니 신기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사연은 배려를 모르는 이기심의 끝판왕 시모 이야기예요. 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모는 배려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쓸데없는 자존심 끝판왕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몇 개월 동안 처절하게 애원도 해보고 당당하게 싸워도 봤습니다. 하지만 사람 타고난 천성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현재 시모와 저는 거의 남남으로 지내는 상태입니다. 시모와 어떻게 거리두기를 하냐고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한 번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일단 저는 자존심이 엄청 강한 시모와 살았습니다. 정말 똥꼬집도 그런 똥꼬집이 없으셨어요. 어른에게 웬만해서는 이렇게 말 안 하는데 정말 대단한 고집을 갖고 계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기 때문이죠.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쳤습니다. 일단 제 남편과 저는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친구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서 나갔는데 알고 보니 저와 5살 차이가 나는 연하였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서 편견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좀 달랐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늘 성실했고 성숙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배울 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옛날부터 워낙 공부를 잘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것과는 별개로 아직 자리를 잡지는 못했죠. 워낙 자유로운 영혼이라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찾을 때까지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실 남편 대학교나 그동안 따놓은 자격증 등 여러 가지 조건만 따지면 대기업을 들어가고도 남을 스펙인데 일부러 남편은 대기업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그 부분도 존중해 주었어요. 여자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남자친구의 모든 걸 간섭하고 조종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 전 당시 남편은 꿈이 참 많았고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을 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정규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본인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똑똑한데 어딘가 자기만의 세상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주변에서는 남편 감으로는 별로라고 이야기도 했지만 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매번 한결같고 다정한 참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 하나 믿고 결혼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 그런 모습이 오히려 전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즘에는 허우대만 멀쩡한 사람이 많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속이 알찬 사람이었어요. 저는 언젠가 남편에게 한 방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죠. 평소 저에게 주는 사랑과 행복이 워낙 컸어요. 제가 사실 어린 시절 왕따를 심하게 당해서 인간관계 맺는 게 참 어려웠던 사람인데 남편 덕분에 세상에 용기 내고 나갈 수 있었거든요. 아무튼 남편은 저에게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주변에서는 결혼을 하려면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집은 반드시 사야 한다. 남자가 집을 해야 잘 산다 등등 여러 가지 조언을 했지만 전 그런 조언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것이고 제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저에게 있어 결혼할 때 조건이 돈은 아니었습니다. 돈은 제가 더 많이 벌면 되니까요. 저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따뜻한 마음을 가진 다정한 사람을 원했습니다. 남편이 딱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저는 신기하게 남편과 정반대였어요. 남편과 달리 안정적인 직업으로 빨리 자리를 잡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명확했거든요. 저는 졸업 후 바로 광고회사를 다니기 시작했고 꽤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애를 하고 2년 뒤 결혼 정년기가 될 동안 당시 남자친구는 번듯한 직장을 제대로 잡지 않고 계약직으로 이런저런 일을 했어요. 자기야, 이번에는 카페에 나가보겠다고?
한 번도 안 해본 일인데 괜찮겠어? 응, 내가 나중에 카페를 차리려면 이 정도 경험은 해봐야지. 다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알았어. 내가 응원할게. 잘할 수 있을 거야. 당시 남편은 매사 일을 시작하면 늘 진심으로 열심히 했어요. 계약직이었지만 정규직 못지않게 항상 1등으로 출근하면서 열심히 일했고 모르는 게 있으면 항상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습이 참 멋있어 보였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 해낼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이 회사에서 경력이 쌓이면서 자연스레 팀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어요. 연봉 계약도 다시 하게 되었고 그야말로 30대 커리어 우먼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자기야, 우리 이사한 집에 놀러 와라. 결혼하기 전에 밥 먹어야지.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그래도 될까? 어머님이 초대하신 것도 아닌데? 엄마가 가끔 밥 해주고 싶다고 그랬어. 걱정 마.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리면 좋아하실 거야. 참, 이번에 팀장으로 승진한 것도 말씀드려야겠다. 좋아하실 거야. 그래? 그럼 이번 주말 어때? 나 뭐 입고 가지? 어머님 처음 뵙는 거라 떨리네. 저는 그렇게 시모를 처음 만나러 갔죠. 남자친구 말에 의하면 시모는 워낙 보수적이셔서 결혼 전 정말 확실하게 결혼할 여자만 집에 데리고 오라고 신신당부하셨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정말 정갈하고 깔끔하게 집을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아무튼 어머님과 어색한 식사를 마무리했고 저희는 결혼 이야기를 천천히 드렸습니다. 어머님, 와, 배불러요. 정말 잘 먹었습니다. 이걸 다 혼자 하신 거예요? 그럼 누구랑 하니? 사왔을까 봐? 네? 아니요. 정말 잘 먹었다는 말이에요. 알아. 시모는 이상하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도 분위기를 눈치채고 중간에서 고군분투했죠. 엄마 며느리 될 사람 이번에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대단하죠? 최연소 팀장이래요. 그래? 축하한다. 근데? 엄마, 무슨 축하가 그래. 어색하기는.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연봉도 올라간대요. 나 여자 하나 잘 골랐지. 예. 너 여자가 너무 잘 나간다고 남자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 알지? 미리 이야기하는 거야. 새겨 들어라. 우리 아들 지금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이것저것 하면서 살지만 언젠가 이것들이 걸음이 돼서 헐헐 날개 달고 날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결혼하면 너가 좀 더 신경 써라. 직장 다니는 며느리들은 콧대가 워낙 높아서. 걱정된다. 넌 그러지 말아라. 네? 네네. 어머님, 그리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저는 남자가 반드시 나가서 돈 벌어야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더 잘 벌면 되죠. 예, 그런 말도 너 은근히 남자 소심하게 만드는 말이다. 앞으로는 굳이 우리 우석이 앞에서 티내지 말아다오. 남자가 여자가 오히려 너가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우리 아들 신경 쓰잖아. 적당히 하라고. 네? 아니, 저는 그런 뜻이... 엄마! 왜 그래? 그만해. 사람 민망하게. 오늘따라 왜 그래요? 그리고 엄마 걱정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어련히 우리가 잘해요, 엄마. 네? 당시 남편은 중간에서 좋게 좋게 마무리하려고 꽤 애쓰더라고요. 저는 중간에서 식은땀이 뻘뻘 났습니다. 아무튼 그날 시모의 첫인상은 그야말로 불편함 그 자체였어요. 어쩜 사람 민망하고 불편한 말만 골라서 하는지 솔직히 첫인상은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하나만 믿고 꾹 참았죠. 그리고 친해지고 제가 노력하면 조금씩 달라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큰 문제를 못 느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상견례를 하는 날이 왔어요. 저희 친정 쪽에서는 부모님과 여동생이 나왔고 남편 쪽에서는 시모와 남자친구 이렇게 둘이 나왔습니다. 시모는 일찍 이혼하셨기 때문이죠.
또 남자친구는 외동아들이었어요. 한창 어른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모는 이상한 자존심을 부리더라고요. 참 난감하고 짜증났습니다. 사돈, 우리 영아 살림도 못하고 부족한 게 많은데 벌써 시집을 보낸다고 하니 정말 믿기지 않네요. 이쁘게 잘 봐주세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집에 와서 설거지 시켜봤는데 영 일 안 해본 것 같더라고요. 딸들이 그런 거 미리 가르쳐서 보내셔야 해요. 나중에 부모님이 욕먹어요. 네? 뭐라고요? 엄마 그만해. 또 시모, 그놈의 입방정이 문제였습니다. 시모는 친정 부모님 앞에서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눈치 안 보고 그대로 입 밖으로 꺼내셨어요. 그러더니 그리고 영아 너는 지금 이렇게 늦게 결혼하는 건데 신혼 즐길 생각하지 말아라. 너 1년 뒤에 아기 낳는다고 해도 노산이야 노산.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리고 아기 낳으려면 몸부터 준비해야 해. 살부터 빼라 좀. 맞죠 사돈? 네? 우리 영아는 아기 생각 없는 걸로 아는데요. 워낙 어릴 때부터 몸도 약하고 자궁이 워낙 안 좋아서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설 게 아니라 아이들이 상의하고 천천히 결정하도록 하죠. 어른들이 그런 거 끼어들면 안 되잖아요. 끼어들다니요? 사돈, 저는 걱정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 아들이랑 5살 나이 차이가 나는데 당연히 걱정되지 않겠어요? 뭐가 걱정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결국 친정엄마와 시모는 상견례 자리에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한마디로 난장판이 된 거죠. 역시 상견례에서는 어색하게 날씨 얘기만 하라고 하던데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친정엄마는 너무 속상해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자궁이 워낙 약한 편이라 저는 아기를 낳고 싶어도 쉽게 낳을 수 없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낳는 건 제 몸을 위해서라도 미루어야 하는 부분이었는데 시모가 아무렇지도 않게 노산 이야기를 하니 친정엄마는 당연히 기분이 상하신 거죠. 저도 기분이 나쁘긴 했습니다. 결국 상견례는 40분 만에 끝났고 저희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진짜 그날 이후로 저와 남편은 두 집안을 어떻게 다시 화해시켜야 할지 머리가 아팠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확고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두 어머님을 화해시켜야 했어요.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주말마다 어른들을 만나면서 오해를 풀기 위해 고군분투했어요. 그리고 아이에 대한 저의 생각도 찬찬히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시모를 찾아가고 남편은 친정엄마를 찾아가서 오해를 풀어드렸어요. 제가 시모에게 가서 말하자. 저 어머님, 그날 많이 속상하셨죠? 됐다. 야, 근데 너한테는 솔직히 말할게. 나 우리 우석이 장가 보내는 거 솔직히 아깝다. 나이가 너보다 5살이나 어리잖냐. 게다가 공부를 못하니 외모가 빠지니? 자기랑 나이 맞는 여자 만나서 평범하게 살면 좋으련만 우석이가 너 좋다고 하니 내가 허락하는데 솔직한 내 심정은 그렇다는 거야. 서운하게 듣지 말아라. 네. 그런데 나이가 뭐가 중요한가요, 어머님? 우석이가 저보다 5살 어리지만 오빠처럼 의지하고 그렇게 지내요. 어머님 덕분에 우석이 정말 어른스럽게 잘 자란 것 같아요. 감사해요. 알면 됐다. 암튼 아기 문제는 잘 생각해봐라. 아예 안 되는 거면 모르겠는데 몸 만들고 노력하면 되는 문제라면서? 너도 제대로 운동도 좀 하고 그래라. 살이 더 찐 것 같다. 그래서 웨딩드레스는 입겠냐? 네, 노력할게요, 어머님. 저 예뻐해 주세요. 잘할게요. 네? 결국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 허락을 받았고 시모와 친정엄마도 드디어 저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결혼 한번 하는데 이렇게나 감정을 쏟아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연신 미안해 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너까지 고생하고 면목이 없다.
아니야, 괜찮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없을 줄 알았어? 됐어. 잘 마무리됐으니까. 아, 엄마가 이혼하고 나 혼자 키우면서 좀 나에게 집착 아닌 집착 같은 게 생기셨나 봐.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잘 못 알아들으시네. 내가 진짜 미안하다. 어제 장모님한테는 내가 잘 설명드렸어. 여보도 장모님한테 다시 말씀드려. 내가 정말 대신 죄송하다고. 알지. 그리고 우리 엄마는 여보 안 미워해. 알지? 그리고 솔직히 시댁과 친정 어른들이 얼마나 자주 만나겠어? 걱정 마. 우리가 결혼하는 거야. 안 그래? 보란 듯이 우리가 더 잘 살면서 보여드리면 되는 거야. 그렇지? 응, 맞아. 내가 마누라 하나는 잘 골랐다니까? 결국 저와 남편은 무사히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남편과의 결혼을 미룰 수는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집이었습니다. 서울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집을 구하려고 하니 정말 집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지방에서 신혼집을 차려 출퇴근하려고 했지만 출근 시간이 8시라 애매했습니다. 체력이 약한 저로서는 직장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는 집 때문에 며칠 동안 힘들어했고 오랜만에 자취방에 친정엄마가 놀러온 날이 있었습니다. 딸, 결혼식 준비 잘 되고 있지? 그나저나 집은 잘 해결되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서울 집값 진짜 미친 것 같아. 너무 비싸. 그래도 뭐 어쩌겠어. 잘 될 거야. 적당한 조건으로 신축 빌라 알아보는데 회사 가까운 곳은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근데 뭐 걱정 마. 자, 이거 받아. 응? 이게 뭐야? 알고 보니 친정엄마는 노후 준비로 사둔 아파트가 있었더라고요. 제 사정을 들은 엄마는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에게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아니야. 이 아파트는 엄마 아빠가 들어가셔야지. 아빠도 곧 퇴직하실 건데. 아니야. 진짜 난 우리 딸한테 선물로 주고 싶어. 사실 투자하려고 미리 사둔 거긴 한데 우리는 아빠 퇴직하면 귀농할 거야. 진짜야. 걱정하지 마. 장서방한테는 말하지 말고, 응? 괜히 부담될 수 있어. 좋은 조건에 나왔다고 해. 내가 부동산 아줌마한테는 말 맞춰 놓을게. 그렇게 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그래. 응? 결국 저는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단 몇 년만 잠시 신세지는 마음으로 살기로 했죠. 그리고 남편에게는 사실대로 다 말했습니다. 오히려 엄마에게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거짓말을 해두었죠. 저는 부부 사이에는 절대 거짓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저와 오랜 이야기 끝에 일단 친정엄마가 주신 집으로 들어가기로 마무리했죠. 20년 넘은 아파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직장과 가깝고 무엇보다 들어가게 된다면 다시 인테리어만 잘한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이사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모였습니다. 분명 이 집을 친정엄마가 도와주셨다고 말하면 이걸 안 시모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판단했어요. 워낙 자존심도 세고 혼자 앞서서 생각하는 타입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시모에게는 월세집이라고 해두었습니다. 차라리 그 편이 나았어요. 그래야 간섭하거나 잔소리하는 게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후 저희는 무사히 결혼을 했고 신혼집 이사도 잘 끝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반년을 살았는데 그 사이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카페에 잘 다니던 남편이 갑자기 카페 정규직 본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 중 사장님의 추천과 그간의 실적을 보고 면접을 보면 추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남편이 딱 그 조건에 맞았습니다. 남편도 카페 일을 하면서 다행히 흥미를 느꼈고 본사에 들어가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찾은 것 같아 정말 다행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 후 시모의 태도였죠. 하루는 신혼집에 시모를 불러 밥 한 끼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 역시 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다니까.
역시 우리 아들 똑똑한 건 알아줘야 해. 얘 영아야, 이제 남편 출근 시간 달라졌으니까 아침은 제대로 챙겨줘라. 알지? 자고로 아침밥은 든든하게 먹고 가야지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야. 엄마, 나 아침밥 안 먹고 다녀요. 괜찮아요. 잠깐, 그럼 뭐야? 여태 영아 너 남편 아침밥도 안 챙겨줬니? 어머님, 그동안은 제가 출근 시간이 더 빨랐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그럴 정신이 뭐? 얘 대기업 정규직 남편 데리고 사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너 이제 따박따박 월급 받으면서 살 텐데 그 정도도 못 해줘? 잘 모셔라. 우리 아들 얼마나 대성할지 지켜보면 알 거다. 그렇지 아들? 아이고 엄마 됐어요. 무슨 대성을 해. 이제 본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도 이제 막 신입사원인걸. 암튼 영아 나한테 잘해줘요. 걱정하지 말아요. 맞벌이라서 같이 도와가면서 하고 있어요. 잔소리 그만하시라고요, 김 여사님. 하참 그래. 맞벌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영아 너 이제 슬슬 준비해야 하지 않아? 남편도 이제 자리 잡아가고 너는 나이만 먹고 앉았고. 이제 아기 준비해야지. 어머님, 그 문제는 저희가 이야기 많이 해봤는데요. 저희는 둘이 지금처럼 알콩달콩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뭐? 그럼 아이를 안 낳겠다는 말이냐? 엄마, 내가 그때 이야기 다 했잖아요. 그만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단순히 쉽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깊게 고민했고 저희는 둘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존중해 주세요. 아들! 가만히 있어. 내가 틀린 말 했냐 솔직히? 우리 아들도 아기 얼마나 좋아하는데. 솔직히 지금 영아가 낳을 만한 사정이 안 되니까 너도 포기한 거잖아. 안 그래? 아이고 그러게. 너보다 5살이나 많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왜 고민을 하는 거냐고. 아이고 속 터져 진짜. 난 못 들은 걸로 할게. 내가 언제 이 집 이사 오는 거 뭐 너희 결혼하는 것도 간섭했냐? 그리고 내가 못할 말 했어? 시어미로서 손주 보고 싶다는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어머니, 아기 이야기는 다 끝난 이야기 아닌가요? 물론 어머님 기대에 못 미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 안 낳고의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상의했어요. 저희는 낳지 않기로 했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될 것이지. 너 언제부터 시어미 가르쳤니? 무슨 말버릇이냐? 결국 그날도 시모와 저는 작은 소동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면 시모와 저는 상극이구나 생각이 들었죠. 솔직히 시모의 그 흔한 며느리 사랑, 저는 그딴 거 1도 느껴본 적 없어요. 딸 같은 며느리란 말이 있죠? 그건 다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싸우지는 않으면 다행이었어요. 남편은 연신 미안하다며 나중에 자기가 지방에 발령받으니까 그때까지만 참아주라며 저를 설득했죠. 정말 시모의 배에서 나온 자식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남편과 시모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없을 때면 가끔 신혼집에 와서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며 꼰대 시모 놀이를 하셨어요. 매번 남편에게 말하기도 좀 그래서 그냥 넘어간 적도 많았는데 특히 혼자 오셔서 아이 이야기를 할 때면 남편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남편에게 시모 이야기를 할 때면 어린아이처럼 일름보가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아이 생각은 정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모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 수 있던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그때쯤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워낙 몸이 약했는데 야근도 많은 일이라 일에 지쳐 있을 때였습니다. 가끔 오면 가끔 코피도 쏟기도 하고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남편은 힘들어하는 저를 지켜보면서 일을 잠시 쉬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그래서 남편과 오랫동안 논의한 끝에 안식년을 가지면 좋겠다고 판단했고 딱 1년만 휴직계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시모의 생신이 있어서 오랜만에 집에 가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전달했죠. 어머님,
저요, 일을 잠깐 쉴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제가 사실 빈혈도 있고요. 불면증도 좀 심해요. 꼭 회사 때문은 아니겠지만 사실 좀 지친 것도 사실이고요. 올해로 10년 다녔으니까 저에게 1년 정도 안식년을 주려고 해요. 남편과 상의했고요. 어머니께 전달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야, 누구는 안 아프냐? 우리 우석이 이번에 대기업 들어갔다고 넌 편하게 놀고 먹고 하려는 거냐? 이때다 싶어서? 네? 아니에요, 그런 거. 오히려 남편이 쉬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착한 우석이가 당연히 그렇게 말했겠지. 너가 워낙 앓는 소리를 했겠냐고. 오죽하면 그래? 그리고 1년 쉴 거면 못하러 쉬냐. 1년이 2년 되고 3년 되는 거야. 아기 안 가지겠다는 게 쉴 생각부터 하냐? 그럴 거면 쉬는 동안 아기나 가져라. 어머님, 아기 이야기는 그만하기로 하셨잖아요. 뭘 그만해? 엄마, 그만하세요. 진짜 몸이 안 좋아서 그래요. 매일 집에 와서는 코피 쏟고 어지러움도 심해져서 픽픽 쓰러지기도 해요. 기립성 저혈압도 있어서 그래요. 멀리 가야 하는 마라톤인데 잠깐 쉬었다 가도 되잖아요. 네? 엄마도 이쁘게 봐주세요. 그리고 아기 이야기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잖아요. 아들, 넌 가만히 있어라. 암튼 일 쉬는 거 나는 반대다. 내가 아기까지 양보했는데 일 쉬는 것까지 양보 못한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너 진짜 웃긴다. 우리 우석이 대기업 딱 들어가니까 이때다 싶어서 안식년? 내가 너 속셈 모를 것 같냐? 건강하게 잘 먹고 운동하고 그러면 돼. 영양제나 수액 같은 것도 좀 맞고. 쉬기는 뭘 쉬어. 웃기고 있어 진짜.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사람 아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정말 서러웠어요. 그리고 이런 게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인가 싶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서 낳지 않은 것도 아니고 몸이 워낙 약하고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낳지 않기로 한 건데 시모는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너무 밉고 서운했어요. 시모가 뭐고 그때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뒤따라 나왔고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여보, 미안해.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하지. 정말 미치겠네. 아유, 엄마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정말 그때도 1시간 넘게 이야기하고 약속까지 받았는데 나도 엄마한테 실망스럽다. 내가 남편으로서 중간에서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 미안해. 아니야, 여보 잘못은 없어. 내가 알지. 그나저나 어떡해. 나 너무 흥분해서 큰소리치고 나왔는데 어머니한테 가봐. 응? 아니야. 나도 더 이상 말할 힘 없다. 지쳤어. 오늘은 이만 집에 가자. 내일 전화드리지 뭐. 결국 그렇게 하루가 흘렀죠. 그런데 다음 날 친정엄마 전화가 다급하게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영아니? 엄마, 여보세요? 영아야.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너를 위해서라도 내가 말해야겠어. 아니, 참을 수가 없다. 응? 왜? 무슨 일 있어? 사돈 말이다.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가 왔더라고. 받았지?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면서 며느리가 되었으면 아이를 낳아야지. 끝까지 거부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더니 너 일 휴직한다고 했잖아. 그 이야기도 꺼내더라. 그러고는 자기 아들 대기업 들어가고 나니까 쉬는 거라나? 하도 이상한 소리 하길래 난 대꾸 안 했어. 진짜 너 앞에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정상적인 인간처럼 보이지 않더라고. 대꾸해주는 자신이 비참해질 것 같더라. 아, 영아야. 어쩌지 이 일을? 장서방은 알고 있는 거야? 어머님이 전화를 했다고? 엄마한테까지? 진짜 미치겠다.
엄마 고생했네. 미안해, 정말. 너 뭐가 미안해? 그나저나 이 일을 어쩌니. 그래서 회사 일은 어떻게 할 거야? 계획대로 할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니까. 1년간 휴직하고 쉬면서 자격증도 따고 자기 개발 좀 하려고 어머님한테도 확실하게 말해뒀어. 그래, 그래야지. 너무 걱정 말아라. 장서방도 놀라겠다. 말 잘 전달해주고, 어? 알았어. 고마워, 엄마. 시모는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때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저한테 말하는 게 모자라서 이제 친정 엄마한테까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고 생각하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전 끝까지 참았습니다. 아니, 굳이 싸우고 싶지도 않았어요. 정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헌신적이고 저만 바라봐주는, 저를 공감해주는 착한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가끔 이런저런 문제로 시모와의 갈등이 있었지만 적당히 할 말만 하고 늘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거지 시모와 결혼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관계가 지속되었고 저는 제 나름대로 시모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친정엄마가 반년 정도 신혼집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친정엄마가 노후의 반려견 애견샵을 차리고 싶다고 하시면서 서울에 자격증을 따러 다니셨거든요. 그리고 워낙 학구열이 높은 친정엄마는 야간대학교도 마침 신청하셨습니다. 반년만 다니면 되는 학점은행제였기 때문에 엄마는 하는 수 없이 저희 신혼집에 잠깐 머물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사정을 말하니 흔쾌히 받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민폐냐. 나 좋자고 일 버리고 이렇게 학교까지 다니는 건데. 진짜 괜찮겠어, 너희들? 그냥 잠깐 월세집 얻어서 산다니까 그래? 당연하죠, 엄마. 여기 엄마가 우리에게 준 집이 있잖아. 안 그래? 그리고 서울에 딸이 있는데 어디가? 학교 다니면서 자격증 따는 동안 편하게 여기서 지내. 응? 어머, 너 장서방한테 이 집 이야기 다 한 거야? 네, 장모님. 진작에 알았어요. 죄송해요. 그동안 말씀 못 드려서. 하도 어머님이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해서 이제와 말씀드리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희 신혼집 감사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동안 정말 아들, 딸 집에 머문다고 생각하시고 푹 쉬세요. 아이고, 미안해서 어째. 그래, 고마워. 정말 고마워. 결국 친정엄마는 반년 정도 신혼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친정엄마와 함께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얼굴 보고 지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남편도 다행히 별 불편함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굳이 시모에게 알리진 않았어요. 어차피 반년 정도 계시다가 다시 본집으로 가실 거라 괜히 이야기해서 긁어부스럼 만들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시모와 거리두기를 하던 어느 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시모가 신혼집에 벼랑간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남편이 정규직 사원이 되고 나서는 굳이 집에 오면 아들 방해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신혼집에는 자주 안 오셨거든요. 신혼집에 온 시모는 친정엄마도 같이 지내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아들 문 열어! 엄마 왔다. 어머, 어머님이 웬일이시지? 여보가 전화드린 거야? 어? 아니? 이상하네.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여행 간다고 하셨는데? 이윽고 시모가 신혼집에 들이닥쳤고 거실에 있던 친정엄마와 마주치셨어요. 사돈 웬일이세요? 놀러 오셨나 봐요? 네? 아니요, 그게 사실 여기 잠깐 지내고 있어요. 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애들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고요? 시모는 아니나 다를까 빨갛게 충혈된 토끼 눈을 하고 엄마와 저를 번갈아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연신 시모 눈치를 보았어요. 엄마, 내가 설명할게. 장모님 딱 반년 동안만 같이 지내기로 했어.
결국 남편은 시모에게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고 친정엄마도 자초지정을 말했죠. 그러자 시모는 참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네요. 뭐요? 같이 지낸다니요? 아니 우리 아들 대기업 다니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들어오신 거예요? 야간 대학이요? 공부하는 거 좋죠. 멋진 일이죠. 근데 야간 대학하면 늦게 끝나고 들어오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아들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방해하는 거 아닌가요? 사돈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이 근처에서 6개월 잠깐 살자고 월세집을 구하는 것도 좀 웃기고요. 그 많은 짐을 또 가지고 왔다가 내려가실 때는 또 어떻게 처리해요? 이래저래 저희도 생각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잠깐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미리 어머니께 말씀 못 드린 점은 이해해 주세요. 괜히 걱정하실까 봐. 그래, 너 말 잘했다. 너 말대로 이건 걱정되는 일이야. 정직원 되고 하루하루 얼마나 바쁘고 힘들 텐데 우리 아들 불편하게 하려고 여길 들어오셨어요?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당장 나가세요. 시모는 연신 개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듣자 하니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기 어머님, 잠시만요. 염치요? 무슨 염치요? 저희 엄마가 딸 집에 잠깐 지내지도 못하나요? 도대체 엄마가 뭘 불편하게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엄마 어차피 학원 다니시는 바람에 남편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세요. 아니 그것보다 더 일찍 준비하고 나가세요. 그리고 제가 일하니까 엄마가 반찬도 만들어주시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엄마 덕분에 요즘 잘 살고 있거든요. 반년만 같이 살다가 다시 내려가겠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이해 못 해주시나요? 뭐? 야,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꼬라지가 이게 뭐냐? 참, 사돈, 딸 정말 잘 가르치셨네요. 보셨죠? 제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작에 나이 어리고 착한 며느리 봐야 했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여자를 잘못 들여서 이게 무슨 고생이야. 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런 기생충 같은 집안이랑 영 끊어라. 아이고. 어머님, 비아냥대지 마세요. 제발. 아니, 저희 엄마가 평생 여기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도대체? 저도 더 이상 못 참겠네요. 뭐? 너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그리고 이 집 친정엄마가 마련해 주신 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여기서 지낼 수 있는 자격 된다고요. 어머님이나 당장 나가세요. 참, 이 집을 사돈이 하셨다고? 꼴랑 이런 다 무너져가는 집 마련해줬다고 생색내는 거냐? 됐다. 모르겠고 사돈, 우리 아들 피차 불편해하지 않게 짐 정리하고 나가주시죠.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좀. 제가 시모에게 당당하게 뭐라고 하니 시모가 갑자기 제 머리채까지 잡더라고요. 정말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친정엄마 앞에서 며느리 머리채를 잡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화로 풀려 하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폭력을 쓴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평소 남편은 화도 크게 안 내고 부드러운 사람인데 그 광경을 보자마자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갑자기 시모에게 화를 버럭 내더니 남편은 시모 가방을 집 밖으로 던지며 자기도 더는 못 참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당장 나가세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야, 창우석, 너 미쳤어? 어디 감히 엄마를 내쫓아? 너 여자한테 미치더니 이제 엄마도 안 보이는 거냐? 아니요, 엄마 제 눈으로 똑똑히 보여요. 자기밖에 모르는 엄마가 이제야 보이네요. 저 장모님 덕분에 오히려 편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사람 이제 제 사람이에요. 저도 우리 마누라 지킬 자격 있다고요. 엄마가 가족을 이렇게 막대하면 저도 엄마에게 예의 갖출 순 없어요. 야, 창우석! 야, 이놈아! 결국 남편은 시모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시모도 좀 놀란 눈치였어요.
저는 화가 난 남편을 굳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가 받은 충격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정말 남편만 아니었으면 바로 이혼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정상이라 믿고 살 수 있었죠. 이제와 생각해보니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배우자인 것 같아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어보니 힘들 때 곁에 남는 건 결국 남편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시모는 어떻게 지내냐고요? 그 사건이 있고 난 후 저희는 시모와 완벽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남편이 먼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거든요. 남편은 시모에게 정말 많이 실망했습니다. 저도 잠깐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남편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모는 철저히 혼자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도 이기적인 아줌마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거의 왕따처럼 지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마음이 쓰였지만 이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고요? 시모도 여전히 저와 잘 지낼 마음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시모가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거든요.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문자에는 저와 친정엄마에 대한 욕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본인 아들과 사는 저에게 저주를 퍼붓더라고요. 제가 이 사연에 적지 못할 정도로 상스러운 욕과 비하, 비아냥거림이 가득했다면 믿으시겠어요? 남편이 또다시 상처받을까 봐 무서워서 차마 그 문자는 남편에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공개해야겠죠?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 가슴에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똑같이 그 상처를 돌려받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유증이 심한 게 말의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변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이쁘게 하고 있으신가요? 말은 사람의 향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도 내 말에 어떤 향이 나는지 생각해 보시고 말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